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중 목사고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소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직업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죠. 진로에 있어서 사실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직업은 사명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직업에 매몰되어 있어요. 뭐 돼야지, 뭐 돼야지. 근데 그것은 사명이라는 큰 범위 안에 있는 작은 범위입니다. 직업이라는 것.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도구인 거예요. 그걸 먼저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구체적인 이제 팁을 드리면 이제 다중지능 이론에서 이제 8가지 재능을 얘기했는데 그 8가지 중에서 자신의 상위 지능 이제 3가지를 찾는 것이죠. 3가지를 찾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8가지 지능 중에서 뭐 공간 지능이 높을 수도 있고 언어 지능이 높을 수도 있고 또 체육 지능, 또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을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8가지, 그 8가지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 그 8가지 중에 레벨을 매기는 거죠. 내 안에서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뭉뚱그려서 이제 3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를 찾은 거를 이제 직업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니라 이제 EBS에서 연구한 것인데요. 다중지능에서 상위 3가지 지능이 맞아떨어지는 직업을 택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하고 그 사람은 즐길 수 있고 그 직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가 EBS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때 샘플로 조사됐던 분, 뭐 한 분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의 상위 3가지 지능을 봤더니 첫 번째가 공간 지능이었고 그 다음 언어 지능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지능이었습니다.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도화지 위에 사물을 그려내고 배치하는 능력이 공간 지능이잖아요. 디자인에게는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능이죠. 그리고 이 디자이너는 자신이 디자인한 것을 대중들 앞에서 설명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언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언어 지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아주 정교한 작업입니다. 조금만 틀려도 바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지능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지? 틀린 게 뭐가 있지? 여기서 어긋난 게 뭐가 있지? 계속 고민하고 실수한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성찰 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지능이 디자이너라는 직업과 정확히 매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진로를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의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또 이야기할 때 재능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더 구체적으로는 상위 3가지 지능과 직업을 매칭시키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노하우와 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이 분명히 있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 있거든요. 그럼 다 껴맞춰요. 야, 이 지능과 의사가 어떻게 하든 다 맞는다. 뭐 교사가 다 맞는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또 솔직하게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모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에서는 의사가 좋고 뭐 이거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독 부모에게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솔직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재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원하실까를 고민하셔야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 뭘까? 그걸 어떻게 이 재능과 엮어가지고 주입할까? 강요하고 이거를 나아갈 수 있게끔 내가 격려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중요한 고민이 아닙니다. 그럼 기독 부모로서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재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 직업을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위험합니다. 직업 분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안 맞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성적은 밑바닥인데 만약에 실제로 재능 3가지와 맞는 좋은 직업이 의사라고 나왔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얘는 반에서 한 40등이에요. 의사는 우리 알다시피 현실적으로는 전교 1, 2등해야 의과대학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제가 실제 제 후배 중에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구수를 했어요. 9번 수능 시험을 봤어요. 왜? 옛날에 그 지필고사를 통해 가지고 재능이 뭐뭐뭐다라는 걸 체크를 했어요. 근데 직업에 의사가 딱 나온 거예요. 이거에 너무 맹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9번 시험 봤어요. 결국 떨어지고 주님밖에 없다 해서 신학과 갔습니다. 9번 떨어지고. 여러분,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업군, 여러 직업들을 놓고선 아이들에게 선택하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멘토링은요, 부모가, 교사가 주입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협업하는 협동학습이 바로 멘토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의견도 묻고, 이런 직업군들이 있는데 너와 맞는 재능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현실적이면서 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같이 협업해서 선택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팁을 여러분이 고려하시면서 아이들 진로 지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